지금까지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배관의 재질이 철이니까 철의 부식에 대해서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순수한 철에서 1A의 전류가 1년 동안 유출되면 몇 g이 부식하는가? 과거에 전기방식 교육이나 교재 같은 데서 보시면 철이 1년 동안 1A가 유출되면 몇 g이 부식한다. 이런 얘기를 듣거나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이런 경우 몇 킬로그램이 부식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원자량과 원자가는 꼭 외울 필요는 없고요. 원자가는 몇 개씩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철은 원자량 55.85, 원자가 2가로 주어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식하는 양은 패러데이 법칙에서 1법칙 전기량에 비례하고 2법칙 화학당량에 비례하죠. 전기량과 화학당량을 알면 됩니다. 화학당량은 원자가분의 원자량이니까 여기 있는 거 나누면 2분의 55.85가 되고요. 문제에서 전기량도 주어졌어요. 근데 어디 있죠? 전기량은 쿨롱인데 문제에서 몇 쿨롱이라고 주어지진 않았죠. 1쿨롱은 1A의 전류가 1초 동안 흐를 때의 전기량입니다. 문제에서 1A가 1년이니까 이 초로 환산을 해야죠. 곱하기 60초, 60분, 24시간, 365일. 이걸 곱하면 3153만 6천 쿨롱이 나옵니다. 전기량과 화학당량을 다 알았으니까 부식하는 양을 구할 수 있겠죠? 앞 시간에 복습을 하면서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산화하거나 환원되는 금속의 질량은 전기량에 비례하고 화학당량에 비례한다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 패러데이 상수인 96,500 쿨롱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96,500 쿨롱은 전자 1몰의 전기량이었죠. 동시에 화학당량을 부식시킬 수 있는 전기량입니다. 철 1몰이 산화해서 철이온 1몰과 전자 2몰이 나왔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철이 산화하면 철이온이 전해질로 녹아 들어가고요. 전자는 전선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이 철이온은 전해질로 녹아 들어가는 거니까 얼마가 생성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 생성물이 너무 많아져서 이 생성물의 농도가 올라가면 이런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나는데 방해를 받기는 해요. 실험실에서 이렇게 비커에 넣어놓고 이런 실험을 하면 좁은 공간에서 철이온의 농도가 너무 올라가서 그런 현상이 나오기는 하지만 땅속에서는 이게 아무리 많이 생겨도 농도의 변화가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그래서 무시해도 됩니다. 이건 없는 걸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철의 원자량이 55.85니까 이때는 철이 55.85g이 부식을 하고 전자가 2몰이 나왔습니다. 전자가 2몰인 이유는 철의 원자가가 2가라서 그렇죠? 전자 1몰을 기준으로 하면 원자가분의 원자량, 화학당량이 됩니다. 화학당량으로 보면 2분의 55.85일 때 전자는 1몰이 나오고 전자 1몰의 전기량은 96,500 쿨롱인 겁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전자 한 개의 전기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었죠? 그럼 1쿨롱에는 전자가 몇 개 들어있다고 했었죠?
6.24 곱하기 10의 18승계 있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의 역수예요. 이렇게 철이 양극으로 부식을 하면서 다른 금속을 방식하기 위해서 1A의 전류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선에서 전류 측정을 해서 1A가 나왔다는 얘기는 1초 동안 1쿨롱이 지나가는 거니까 1초 동안 전선을 지나가는 전자의 수가 6.24 곱하기 10의 18승계라는 거죠. 이게 1쿨롱이니까 96,500초 동안 계속 지나가면 96,500쿨롱이 될 거고, 이 시간 동안 지나가는 전자의 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는 거예요. 아보가드로 수죠. 이 식을 전자 1몰이 생성되는 걸로 바꾸면 이렇게 됐죠? 전자 1몰의 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이면서 전자 1몰의 전하량 96,500쿨롱이 되죠. 그리고 이때 철은 화학당량인 2분의 55.85g이 부식을 하는 거고요. 이게 패러데이 법칙의 모든 내용이죠. 계산은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96,500쿨롱으로 부식하는 양이 원자 가분의 원자량 2분의 55.85g 부식을 했어요. 그럼 저기 있는 3,153만 6,000쿨롱으로는 몇 g이 부식을 하는가, 이렇게 비례식을 세우면 되겠죠? x를 구해보면 곱하기 3,153만 6,000쿨롱 이렇게 계산하면 약 9.1kg이 나옵니다. 1A의 전류가 1년 동안 철에서 유출되면 약 9.1kg이 부식을 합니다. 1A의 전류가 1년 동안 유출되면 약 9.1kg이 부식한다는 얘기는 여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네이스 CP2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7장 스트레이 커런트와 간섭에서 교류 간섭을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직류 간섭과 교류 간섭을 비교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틸에서 1A의 직류 전류가 유출되면 1년에 약 20파운드가 손실된다. 부식한다는 거죠. 20파운드는 약 9.1kg입니다. 다음은 Control of Pipeline Corrosion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책은 1978년에 나온 13번째 판인데 이 책도 네이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오래된 책이라 파일이 없어서 이 부분을 복사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패러데이 법칙이 그대로 서술이 되면서 1년간 1A의 전류가 토양으로 유출되면 약 20파운드가 부식한다. 이렇게 나오죠. 다음은 네이스 CP3에 나온 내용입니다. 2장의 내용 중에 외부전원법의 양극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철을 외부전원법의 양극으로 사용하면 9.1kg per Ampere 또는 20파운드 per Ampere 속도로 소모된다. 그래서 철을 양극으로 사용하면 출력 대비 양극의 양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패러데이 법칙은 CP2에서도 기초이론이라서 제일 앞부분에 나옵니다. CP2 섹션 1 챕터 1 부식이론에 패러데이 법칙이 나오는데 공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해를 하면 이렇게 공식으로 외울 필요가 없겠죠? 제가 설명한 내용과 비교를 해볼까요? W는 NF분의 MTI라고 되어 있는데 W는 부식하는 금속의 감소한 무게, 이 금속의 철이면 철이 얼마나 부식했는가죠? M은 금속의 원자량입니다. T는 전류가 흐르는 시간, 단위는 초고요. I는 전류량입니다. 암페어죠. N이 금속의 원자당 이동하는 전자의 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식에서 철 1몰이 반응해서 전자가 2몰이 나오잖아요.
원자가가 이가이기 때문에 2몰이 나오는 거예요. 1몰에 들어있는 입자의 수는 철 원자나 전자나 똑같습니다. 6 곱하기 10의 23승계죠. 그러니까 철원자 1몰당 이동하는 전자의 수는 2몰이 되는 것이고 철원자 1개당 이동하는 전자의 수는 2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F는 패러데이 상수 96,500쿨롱입니다. 이 식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W는 NF분의 MTI라고 되어 있죠? N은 원자가, 이가고요. 곱하기 96,500쿨롱입니다. M 원자량이죠? 55.85g. 그 시간 3153만 6천 초고요. 곱하기 1A입니다. 이 식과 이 식이 똑같아요. 분모에 2 곱하기 96,500쿨롱 들어오고요. 55.85g 들어가고요. 여기서는 쿨롱이잖아요. 쿨롱은 시간 곱하기 암페어니까 똑같이 3153만 6천 쿨롱이 되는 겁니다. 이 식은 이해를 하면서 만들어 본 식이고 이 식은 책에 나온 공식인데 똑같죠? 다음은 원자가가 다른 금속으로 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철 대신에 알루미늄으로 해볼게요. 알루미늄은 원자량이 26.98이고요. 원자가가 3가입니다. 여기서 화학당량이 바뀌겠죠? 그냥 딱 봐도 철보다 부식하는 양이 훨씬 작겠죠? 철은 96,500쿨롱으로 2분의 55.85g이 부식하는데 알루미늄은 3분의 26.98g이 부식합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약 2.94kg이 부식하는 걸로 나옵니다. 마그네슘까지만 한번 해보죠.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금속이니까. 마그네슘의 원자량은 24.31이고 원자량은 2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약 4kg이 부식을 하는데 희생양극법의 마그네슘에서 전류가 1A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보통은 10mA도 안 나오는 게 정상이고 전류가 작게 나올수록 배관의 코팅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그네슘의 수명은 50년에서 100년 이상 가야 돼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패러데이 법칙을 3번에 나누어서 긴 시간 강의를 했는데 이 패러데이 법칙은 중요하다기보다는 기본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